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시 투표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3일 택시업무 시민노사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성시 기독교연합회는 9일 시민회관과 내일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평생학습을 위한 평택시 관내 4개 지역 노인대학이 북부 노인대학 수료식을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18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권리인 투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먼저 인천시 소식입니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시 투표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투표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9대 총선 때는 16개 시도 중 16위, 17대 대선에서는 15위, 18대 총선에서도 15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인구수 대비 투표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 일각에서는 인천의 투표율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몰려있기 때문이라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또 따라서 투표율도 낮은 실정입니다. 인천은 현재 재정 문제와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등 큰 현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시의 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회의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미디어 홍보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정 매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시정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이 김민영 인천여성닷컴의 발행인 외 7명으로 위촉된 미디어 홍보 자문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 수여를 하며 임명을 알렸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여러 잡지나 책자들하고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지금 인천 시민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촉식 후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임명된 위원들이 시정미디어 방송의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며 인천시는 이 의견들을 취합해 내년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위촉된 홍보자문위원회는 1년 암기 기간 동안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시정 매체에 대한 기획 방향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 기독교연합회는 9일 시민회관과 내일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성시 소년소녀 합창단 등 다양한 축하 공연도 함께 열렸으며 2부에서는 내해울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내해울 광장에 10m 높이로 설치된 성탄트리는 이달 31일까지 불을 밝히게 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성시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중학생까지이며 주광대학교 102명,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02명 등 총 204명을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합니다. 영어반은 기본반, 중급반, 심화반으로 운영되며 교육시간은 초등학생은 오전 9시 반부터 12시, 중학생은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원어민과의 영어회화, 문법 등 실용 위주로 운영되며 캠프 비용은 교재비는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전액 시에서 부담합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로 중앙대학교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영어 캠프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로 양성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번 동계 영어 캠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3일 택시업무 시민노사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정용균 기자입니다. 시민노사정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과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개인 택시 면허 사무 지급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 결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권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노사간, 노노간, 불신 조장과 카파라치 양산 등의 폐단이 우려돼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 면허 사무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의 이견 없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면허 발급 대수가 적을 경우 배분 비율에 따른 면허 대수의 합리적 순차 배분, 노조 적임자의 경력 산정 기준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균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연말 인기 공연을 문화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선착순 30명에게 만원의 공연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만원의 행복 행사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 청춘 나이트, 슈퍼스타 K-POP 콘서트와 연극 강풀의 순정 만화 등 4가지에 적용됩니다. 현재 문화바우처 카드 잔액이 만원 이상 남아있는 카드 소지자만 결제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주관처인 광주문화재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만원의 행복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스페셜 레터 등은 문화바우처 카드로 50% 공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지역 특화산업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3일 산학 연관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광주 신지역 특화산업 총괄기획위원회를 열고 스마트 가전산업, 복합금융산업, ICT 콘텐츠 산업, 디자인 융합산업, 생체용 소재 부품 산업을 신지역 특화산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신지역 특화산업은 광주광역시와 지식경제부가 지역 산업 여건과 특화 자원 등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추진된 지역 전략산업 일부와 기존 특화산업 등을 통합해 2013년부터 확대 추진하는 지역 대표 산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2차에 걸친 수요조사와 산학 연관 전문가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신지역 특화산업 후보 선정을 준비해왔으며 신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단계로 총 990억 원의 재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평생학습을 위한 평택시 관내 4개 지역 노인대학이 북부 노인대학 수료식을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에 강유숙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북부복지타운에서 열린 북부노인대학 수료식은 530여 명의 어르신 수료생들이 학사모를 단정하게 쓰고 지난 학사 기간을 회상하며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날 노인대학 수료식에는 김나경 노인회장을 비롯한 노인대학 관계자와 지역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해 수료식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노인대학 1년 과정을 이끌어온 학장들은 회고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향양열을 격려했고 졸업생들은 사은사를 통해 외래 강사와 학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평택 시립도서관은 연말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13일 밤 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가 있는 작은 음악회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무대는 신앙송과 연주회로 준비됐으며 먼저 독서 모임 회원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청춘이라는 제목의 시가 낭송되어 관객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관현악과 학생들의 클래식 캐롤 등 현악 4중주가 이어져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평택시립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제49회 무역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는 기념식을 갖고 수출 유공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0일 영암 현대호텔에서는 제49회 무역의 날 수출탑과 유공자 포상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기업은 모두 20곳으로 3천만 불 탑의 SPP 율촌에너지 주식회사,
2천만 불 탑에 KS 야나세 산업이 수상했습니다. 수출 유공자 표창은 김석재 나주시청 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10명이 상장과 포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속적인 수출 신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남형 인류 수출 유망 상품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편백숲으로 유명한 장흥 우드랜드에 힐링 체험 시설인 편백 소금집이 인기입니다. 남도로의 초대, 오늘은 소금의 신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편백 소금집으로 안내합니다. 장흥군 안양면 편백나무숲 우드랜드입니다. 사계절 걷기 체험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4km에 이르는 데크로드, 말레길은 피톤치드를 마시며 산림욕을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특히 암 환자들이 치유를 위해 많이 찾고 있어 건강 휴양 1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편백으로 장식된 출입구를 통과하면 신비한 소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소금을 활용한 다채로운 힐링 공간이 꾸며져 있는데 이곳은 국내산 천일염을 뿌려 동굴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소금 동굴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금으로 온몸을 마사지해 볼 수 있는 마사지방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지친 몸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주는 소금 해독방도 인기입니다. 이외에도 편백나무 반식욕, 황토벽돌과 암염으로 만든 황토찜질방, 명상 속에서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소금 단전 호흡방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연구한 결과 폐 기능이 개선되고 자율신경계, 혈당 등이 호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내 독소와 피로물질을 땀으로 배출하게 하고 피부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및 호흡기 계통의 질환에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